상대 후보 참모들을 매수해서 후보 자격을 탈락시키는 선거법에 위반되도록 저촉되도록 만드는 이런 사기범들. 1980년도 90년도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다 독재정권 타도를 애쳤던 그 시간에 엄두도 못 냈던 그 선거 사기범들이 이제는 돈을 주고 받고 너를 무투기 당사시켜주겠다. 30만 불 내놔라 20만 불 내놔라 받아 챙겼다가 도로 뺏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우리 교민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 엊그제 취임 축하 파티가 있었죠. 그날 취임 축하 파티 장소에 약 3, 4천 명이 참석했다면 본 기자는 저는 그나마 양해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천 명 정도도 아닌 3천 명 정도도 아닌 고작 4, 500명이 참석을 한 자리였다면 문제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나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 동양선교교회 제가 다니는 그 동양선교교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일요일 날도 제가 예배 보러 갔다가 진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네, 왜 동양선교교회 말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 점을 본 기자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3차 발생된 그 충돌, 당회와 반대되시는 교인들 간의 그 충돌, 상충되는 그 이해관계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회의 사람들을 좀 지지하면 미사배가 당회의 사람들 손을 잡았나? 그러면 그래가 있나 생각하실 거고, 또 이쪽 파들을 또 두둔하게 되면 또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로스앤젤레스 떠나는 시간까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더러운 거래를 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조작하고 미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언론 철학입니다. 네. 자, 우리 썬데이저널지에도 이미 보도가 됐죠? 네. 이보다 더한 사기는 없다. 우리 스칼레엄 회장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4년 동안. 네.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의 두 가지 주제, 네. 동양선교계 문제, 우리 LA 한인회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를 하고, 21일 날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한인회장 당선자라는 자가 자기 측근 친척들, 인맥들을 동원해서 약 500명 정도 참석했죠. 제가 그 정보를 사진에 알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LA 카운티 시장 안토니오 비아레고사, LA PD 찰리백 경찰국장, 그 다음 셰리프 디파트먼트 리바카 국장, 그 다음 우리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경사에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투서가 아닙니다. 제 신분을 밝히고 보낸 이 공문에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인회장 취임식에는 제발 참석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사기 선거였다. 정황 정보를 제시하면서 참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지 못하고 부정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님, 경찰국장님, 셰리프 국장님, 총영사님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이 공문, 약효, 효혐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경찰국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셰리프 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될 총영사라는 자가 평소 인상이 좋았던 그분이 본 기자가 보낸 이 공문을 가소평가했는지 그는 참석했고 축사까지 했습니다. 네, 서울 정부 일각에서는 이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리 LA시를 비롯한 주류에서는 LA
한인의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시간에 의하여 LA 총영사는 참석했는가? 나는 오늘 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도했습니다만은 선거 범죄라는 사실 정황 파악도 못하고 그런 정보도 파악을 못한 자들이 영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앉아서 영사 그 뜻을 알고 있는가? 그 뜻은 나라 밖에 나가 있는 한국을 떠나 나라 밖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현지 거주민들을 철저하게 돌보라. 그들을 보살피라고 보낸 것이 영사들이다. 영사들의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중대한 사기 선거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 기자가 구체적인 증거 정황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친년처럼 행사장에 나타나서 축사를 했다는 총영사, 당신들이 지금까지 교민행정, 교민정책에 있어서 이런 우유부단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선거 사기범들까지 출연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당신들은 사회좋고 매부좋고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다. 무죄 추정 원칙.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무죄를 추정하는 그 개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러나 많은 다수 교민들이 이번 선거는 부정이었다, 사기였다. 후보 자격에 탈락한 박유한의 후보 참모들이 돈을 얼마나 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획적으로 선거법 위반하고 심지어 떡값 251달러 오바된 그 영수증을 만들어서 상대 후보 캠프에 갖다 전달하고 11살 이상 모인 장소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사진 전화로 신고하는 것을 팩스로 신고하는 것을 4번 이상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이 모시는 후보가 탈락되게 만든 이 사기범들 2년 전과 똑같은 패턴 그 모델이 오늘 이 시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시험이 범죄 심리학이나 행사법까지는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낸 이 공문을 받아보고도 시험시장에 나타났다는 총영사 나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서 제대로 된 주재 공간원이다. 공간장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인터넷에 보도가 됐고 전 세계 이메일 공급처에 약 6,000번을 때렸습니다. 당신들이 해외에 나와서 흑인 폭동 성금을 관리할 때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사기범들에게 맡겨가지고 약 300만 달러 이상을 유용당하게 만든 당신들 해외에 나와서 골프나 치고 복지부동 편안했지만 하겠다는 당신들이라면은 우리는 당신들 존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사기범들을 인정하는 당신들, 선거 사기범을 인정하는 당신 총영사라면은 우리는 존경할 수 없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LA 시장과 LA PD 국장들이 참석을 안 하는 이런 케이스를 볼 때 당신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오히려 동포 사이를 분열시키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 미국 뉴스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만 우리 교민 사이의 문제, 한국 사태 문제, 탈북자 등등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상원 국회에서는 북한에 덮어놓고 식량 보내지 말자. 농업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는데 58대 40으로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북 식량 지원을 못하도록 사실상 못하도록 규정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미 상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덮어놓고 김대중 노무현식으로 보내지 말자.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노스코리아
노동자 여러분들, 또 우리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이나 정보 요원들, 현역 장교들이 위장신분을 해서 위장신분으로 LA 코리아타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식량 지원. 어느 학자들은 북한의 식량난이나 탈북자 문제들이 김정일, 김일성의 정책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식량난이나 탈북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은 북한이 주민 통제 관리에 있어서 인구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적대 계층, 하층 계급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의자가 아닌 자들은 모조리 나가라. 먹여서 살리고 싶지 않다. 너희들에겐 보편지 복지도 필요 없고 선별적 복지 혜택도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래서 약 15년 동안 탈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식량난은 겪었습니다. 식량난은 배가 고라야, 배가 고파야 섹스할 생각도 안 나고, 반정부, 반체제, 5.18 강주, 항쟁 같은 그런 항쟁을 못하기 때문에 만든 아주 고도 심리전, 배를 골리는 북한 식량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땡큐 오바마. 우리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박록 주필이 우리 미국 통이죠. 글을 많이 씁니다. 잘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난번 동성애 문제로 문제가 됐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인기가 하락됐는데 이번에는 일부 부채자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이 18세 이상 됐다, 20년 되면은 부채자 딱지를 떼주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이나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아니고 조금 다운된 이런 부채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간에 바보야,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대선도 아마 하두가 경제다. 그러나 경제보다는 부채자다. 문제는 부채자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MBC, 한국 MBC TV 드라마 민수대비입니까? 민수대비? 사극이 나오죠. 연상군 팬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죽였다. 그 죽은 며느리가 결승에 가자. 그 아들 연상군이 임금이 됐죠. 임금이 됐죠. 임금이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의 그 죽음 스토리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알게 되자 당시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처단하고 죽였죠. 피바람이 불었던 그 경북궁, 덕수궁, 창덕궁 안의 그 드라마들을 볼 때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러한 실록들을 볼 때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그 죽음, 빔에 행사한 그 어머니 한을 풀겠다는 자식의 피바람을 볼 때 느끼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나 한국의 종북 세력들 좌파들이나 남북한 문제, 6.25 등등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느끼는 바 없지 않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친구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해 줬죠? 물려줬죠? 그러나 경북 출신 TK 출신들은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하는 바람에 오죽했으면 김영삼 대통령 입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 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노태우까지 전두환 대통령 전직을 배신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 덕수궁, 창덕궁, 경북경에서 일어났던 폐비 사건이 아닌가, 연산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태우가 배신하는 바람에 이 미주통신문 기자가 잘 나가다가 스탑이 됐습니다. 저도 한이 맺혀 있는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소위 반공 노선 이전에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더라면 오늘 우리는 5조 원, 6조 원, 7조 원 달러를 퍼주지 않았고 북한 해결